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EBS 교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번외에서 2020학년도 수능 문제 19번 화학 반응식 문제였죠. 킬러 문제 3개 중에 한 문제였는데, 다소 어렵게 출제됐었던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제를 맞췄으면 1등급, 못 맞히면 1등급 외로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학생들에게 이해됐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하게 되면 화학 반응식 문제에서 물질의 상태들이 다 기체 상태 간에 물질들이 기체들일 때 반응을 일반적으로 취급하죠.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고체 상태의 반응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서 그 고체는 배제된 기체의 밀도 값을 주고 문제를 해석하게 하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19번 문제에서 이 문제를 접했을 때 헉 하고 당혹스러워 했을 법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꼭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실린더 속에다가 고체 상태 A 그리고 기체 상태 B를 넣었다는 거예요. 양을 달리해서 2번의 실험을 했는데, 그때 몰수 관계, 그러니까 넣어준 물질의 몰수 1번에서는 이와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반응이 진행된 다음에 기체의 밀도, 그러니까 지금 반응이 끝난 다음에 A가 남았을 수도 있고 B가 남았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새롭게 생긴 어떤 C가 포함된 어떤 기체 상태가 있을 거고, 그 기체 상태의 밀도 값을 이와 같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로서 B와 C의 분자량 B 값도 줬다는 거죠. 자, 이 자료 보시면 1번 자료, 2번 자료 중에 2번 자료에는 반응 후의 값은 미지수 X값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완전한 자료죠. 확실한 자료, 모두가 주어진 자료는 1번 자료니까 1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1번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초기 조건이 A가 2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는 7몰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화학 반응식 문제를 접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꺼려지는, 조금 덜컥하는 심정이 드는 건 뭐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반응이 끝난 다음에, 반응이 종료된 다음에 반응 물질 2개 중에 어떤 것이 한계 반응물인지를 판단하는 것. 그게 좀 어려운 거라고. 화학 반응식이 어려운 게 바로 그 2가지 물질 중에 어떤 것이 한계인지를 기본적으로 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확실하게 이 주어진 자료값만 가지고는 이게 한계야, 이게 한계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어느 거를 가정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가정해야 되는지 그게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피하고 싶은 거지. 화학 반응식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을 선택해서 1등급이 되려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둘 중에 얘가 B가 한계 반응물 0이다. 모두 반응해서 없다. 라고 하려면 반응 과정 중에 이 B가 7몰이 반응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볼 때, 얘가 1이고 얘가 7이어야지 요게 한계 반응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1대 7로 반응을 하니까 7이 모두 반응하려면 얘가 7이어야 된다. 근데 계수값이 7인 문제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볼 때 이게 일반적으로 7이 아니고 뭐 3, 4나 뭐 이런 정도의 숫자일 수 있는데 7은 좀 어색해. 그러니까 이게 한계 반응물이 아니고 A일 거야 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왜 이 학생들이 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버릴 수 없었냐면, 이 수능 문제를 보기 얼마 전에 9월 모평을 봤거든요. 9월 모평 문제에 계수값이 8인 문제가 나왔었다고,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아니 이게 8일 수도 있는데 8인 문제도 나왔는데 7일 수 없으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계 반응물로 생각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이것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B가 한계 반응물이었다. 그러면 7몰이 반응을 했을 것이다. 1대 B니까 7몰이 반응했으면 A는 이거는 B분의 7몰이 반응을 했을 것이고 1대 1이니까 요거는 B분의 7몰이 생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적을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이 B 값은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자연 숫자가 모두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죠. 2에서 이 값을 빼고 요게 남아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B가 1이어도 안 되고 2이어도 안 되고 3이어도 안 되는 거죠. 음수값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B 값은 4값 이상이라고. 그러면 4, 5, 6, 7, 8 어떤 숫자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문제풀이가 끝난 다음에 한번 계산해 보시면 4 이상의 어떤 값을 넣어도 동일한 기체의 밀도 값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 결과를 선생님은 한 가지 예로 좀 설명하겠는데요. 만약에 B가 이거 좀 간단하게 되려면 1이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B를 7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번 그 경우의 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7이라고 한다면 요 B가 7이라고 한다면 요거 7이니까 7분의 7이니까 요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것도 1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2에서 1 빼면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1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응 전의 밀도값이 기체 밀도값이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질량이 관심이 없어요. 기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 기체, 반응 전의 기체는 밀도값이 1이기 위해서는 요게 7g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7몰이 7g이니까 요것도 7몰이 7g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대목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분자량은 어떤 개념이냐면 물질들이 같은 몰수일 때 같은 몰수의 질량비 요거 같은 몰수의 질량비 이게 분자량비 요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얘는 1몰이죠. 그럼 얘 1몰일 때는 얘가 1g이겠네. 7몰일 때 7g이니까 1몰일 때 1g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몰수 1로 했을 때 그때 16대 1, 1대 16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1이면 그거의 16배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얘는 1몰일 때 16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대목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똑같은 몰수로 환산했을 때 얘를 1로 하면 얘는 1g일 거고 그러면 1대 16의 관계니까 여기다가 16을 적는다. 자, 그러면 이 질량을 더하면 질량 보존으로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9g이라는 걸 알 수 있고 1몰의 질량이 9g이니까 2몰의 질량은 18g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몰의 질량 9g 이렇게 해놓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1몰의 질량 16이라고 위에 적었으니까 16. 반응 전의 질량 18 더하기 7하면 25죠. 반응 후의 질량 9 플러스 16 하면 25. 질량 보존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반응 후의 기체 밀도 이거는 기체가 아니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고려하면 된다고. 요것은 반응 후의 밀도값이 7이다. 근데 이거 지금 계산해 보세요. 몰수는 기체 부피를 반영하니까 이거분의 이거, 그죠?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1분의 16이죠. 그러니까 기체 밀도값이 7이 아니라 16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했을 때 한계 반응물이 B라고 가정을 하면 16이 나온다. 그럼 선생님, 요 B 값을 7로 했을 때만 이게 아닙니까? 이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4, 5, 6 요럴 때 한번 넣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모두 이 값이 16이 나오게끔 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결국은 요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이 B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직관적으로 요거는 이 문제는 B 값이 7일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반적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요것이
한계 반응물일 수 없고 나는 이게 한계 반응물일 거야 라고 한번 출발했다고 해봅시다. 자, 다시 적어볼게요. 1번 실험에서 A가 2몰, B가 7몰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반응을 했는데 지금 판단한 것처럼 A가 한계 반응물이다. 자, 그러면 이제 반응 B를 작성해야겠죠. 1대 B 대 1이니까 2대 2B 대 2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그럼 7 마이너스 2B가 남을 거고요. 여기 2몰 이렇게 생성됐을 겁니다. 자, 그럼 B는 마찬가지로 요게 양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B 값이 가능한 게 있죠. 1, 2, 3일 때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개수 값은 1이거나 2이거나 3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1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대 1대 1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이거 1로 생각해 봅시다. 한번 적용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고 1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2가 되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 기체의 밀도값이 반응 전에 1이니까 자, 요거 7몰이다 7g이다. 그죠? 그럼 2몰이다 2g이다. 그럼 요거 5겠죠? 그러면 5g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 놓고 아까 요거 또 한번 봅시다. 같은 몰수의 질량비가 분자량입니다. 그러면 몰수가 동일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비가 1대 16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2니까 여기 32가 되겠죠. 그죠? 질량 보존이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죠. 요게 3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30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요거 3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7 반응 전의 질량, 반응 후의 질량 37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밀도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자, 몰수 부피로 간주하면 5 더하기 2 얼마입니까? 7이죠. 그 다음에 질량의 합 37 이렇게 되네. 그럼 7분의 37이니까 반응 후의 기체 밀도 값이 7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B가 1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제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적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2, 그 다음에 7이 있죠. 그 다음에 한계 반응물은 똑같습니다. 요거. 그러면 2, 그 다음에 2B, 그 다음에 2, 그리고 7-2B 이렇게 되겠죠.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1일 때 틀렸으니까 이거 2로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2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에서 4 빼면 요거는 3 이렇게 될 거고요. 기체 밀도값이 반응 전에 1이다. 요거 7이다. 7몰이 7이니까 4몰은 4g, 3몰은 3g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정보. 같은 몰수의 질량비가 분자량 B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2잖아요. 얘를 2로 해봅시다. 그럼 얘는 2g이죠. 2일 때 얘와 얘가 1대 16이니까 자, 16을 곱하면 얼마예요? 32네요. 32. 자,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30이니까 얘 28. 이거 28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그대로 내렸으면 32. 자, 반응 전의 질량 35. 반응 후의 질량 35. 자, 그러면 몰수의 합이 3 더하기 5죠. 그러니까 부피를 5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 35죠. 35. 그럼 이 값이 밀도 값이라는 거예요. 5분의 35. 7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과 같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B가 2라는 걸 판단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험 1번을 우리가 양적 관계로 표현했을 때 B가 2고 한계 반응물이 A일 때 조건에 모순되지 않는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그러면 이제 B 값이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요 2번에다가 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또 한번 깨끗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또 지웠고요. 자, 이거 시간 많이 겁니다. 이거 어려우니까 킬러 문제, 왜 킬러 문제였겠어요? 자, 요 2번 봅시다. 자, 3몰, 그 다음에 8몰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때는 그럼 한계 반응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1대 2니까 어떤 거? 요거겠네요.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3 이렇게 됐겠네. 그죠?
마찬가지 기체 밀도 반응전이 1이었으니까 8이니까 요거 8이었겠죠. 그죠? 그럼 6이면 6이었겠고요. 그러면 빼면 8에서 6 빼면 2가 남았을 거고 2의 질량도 2일 것이다. 자, 요건 3에서 3 빼니까 한계 반응물 0 이렇게 됐겠죠. 자, 3 그러면 얘도 3이겠죠. 3몰일 때 얘는 3이잖아. 그 상태에서 1대 16이니까 3 곱하기 16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48이죠. 요거 더하기 요거가 48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42가 되죠. 그럼 3몰이 40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42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 48, 그 다음에 요거 3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반응 전의 질량 50, 반응 후의 질량 합 50이 된 겁니다. 자, 밀도값 계산해 볼까요? 부피분해, 부피는 몰수를 반영하는 거니까 3 더하기 2는 5죠. 그 다음에 질량 48 더하기 50, 그러므로 5분의 50이면 10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반응 후의 밀도값 2번에서는 요 x값이 바로 몇이라는 겁니까? 10이라는 거죠. 요게 10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를 물어봤냐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한 B값 그리고 요 2번에서 구한 X값 요것의 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B값이 2고요. 그 다음에 X값 지금 구한 10이고요. 그래서 20이라는 것, 요게 답이었다는 겁니다. 아, 이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 지난한, 그러니까 화학이 왜 어려운지를 가장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한계 반응물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로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3분안의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3분안에 풀기 위해서는 결국 그 시행착오를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그거 운빨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A하고 B 중에 이거 A를 곧바로 한계 반응물로 판단하고 문제를 풀었다면 빠르게 풀었지만 근데 만약에 이거 B로 한다면 한참 헤매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화학 반응식 문제의 어려움이다. 그거는 사실인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한 직관력, 감각을 습득하기 위해 1년 동안 많은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하는 것. 그게 화학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외 문제로 작년 수능 문제 한번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